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플 XRP가 비트코인 이상으로 큰 인생 역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흔히 리또속이라고들 하죠.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를 하고 또 힘들어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XRP의 차트를 주봉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XRP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XRP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비트코인보다도 리플이다, 이런 글귀로 서두를 열었는데, 그런데 대체 왜 전 세계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까지 이 리플, XRP에 열광을 할까요? 먼저 1번, 2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XRP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진심으로 투자를 하냐고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 1번,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만 해도 600원에서 700원 정도의 가격이었다가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죠.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얼마 정도 하나 보니까 그새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비트코인은 억 단위를 뚫은 지가 오래고 이더리움 역시 전고점을 뚫어버렸고, 비트나 이더에 접근을 하기에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대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XRP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에 열광하는 것처럼 XRP의 그런 토크노믹스, 펀더멘탈을 공부를 하시고 진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기관들, 기업들의 채택을 보면서 리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 유튜브만 해도 한 3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50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까지도 XRP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진성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XRP가 그만큼 저는 또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18년도 때 리플이 말도 안 되는 폭등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트 불장이 오게 된다면은 진짜 XRP 엄청난 폭등이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XRP가 언제부터 상승이 나올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이후에 그때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연말부터 랠리가 시작이 돼서 내년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리플이 이 코인판이라는 게임 속에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보여줄 거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로 재미가 있는 게 뭐 아버님, 어머님 뻘 분들이 진짜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제가 재미가 좀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금값은 너무나도 또 올라버렸고 진짜 투자할 만한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IMF를 겪으시고 이 2000년대 초반부터 뭐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을 실제로 다 경험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었구나, 암호화폐에 대한 시대의 이 흐름을 볼 줄 아시는 그 안목이 생기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시대에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 성장성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역시 이 살아온 연륜은 무시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시니어 투자자에 대한 존경심도 좀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리플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호재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드릴게요. 다들 접하신 사실이겠지만 드디어 SEC와의 긴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통과된 이 클레어리티 법안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의 70% 이상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 딱 정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RP도 더 이상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XRP의 현물 ETF가 되겠죠. 지금 기관들 중에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털, 위즈덤 트리 등등 많은 자산 운용사들에서 XRP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EC가 이 승인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승인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있는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ETF를 신청을 해줘야지만 이제 또 SEC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 솔직히 몇 달 전에는 블랙록이 XRP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조만간 거대한 중대 발표를 할 거다 라고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XRP에 우리 또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마지막 눈치 싸움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올해 4분기 아니나 내년 1분기 정도에 XRP의 현물 ETF는 결국 이렇게 또 눈치 보기를 하다가 블랙록이 한번 해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진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SEC에 너무 많은 괴롭힘을 받아오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눌러놨던, 저평가되어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 더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겠지만, XRP는 과거 지금 한 7년 정도 엄청난 상승 에너지를 지금까지 모아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슬슬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댓글이나 이런 코인 커뮤니티를 좀 보다 보니까 에이, 리플에 또 속냐, 너네는 더 이상 안 속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했다가 또 상승하니까 사랑하고, 그런 애증관계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이제는 이 법적인 명확성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스위프트의 코드에 리플의 네트워크가 이제 완전히 탑재가 되는 긍정적인 시기가 이제 막 찾아왔고, 이제부터가 XRP로 인생 역전을 해내는 그런 성공하실 분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댓글들을 보시면 XRP 이미 호재들이 다 선반영된 거야, 이거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명분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지금 다른 코인들보다 살짝 먼저 출발해 준 건 맞죠. 그런데 지금 주봉상으로 차트를 보시면 2018년도 때 이 정고점을 뚫지도 못했거든요. 솔직히 2018년도 당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막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억 가까이를 바라보고 있죠.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때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랬는데 지금은 또 600만 원을 돌파를 했죠. 아마 이제 10월 달 넘어서 금리 인하 시즌부터는 이더리움을 선두로 해서 분명히 불장이 찾아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플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그 당시에 폭등이 나왔을 때 정고점이 그때 대략 한 5,000원 가까이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메이저 코인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그만큼 상승할 만한 에너지를 비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차트를 주봉상으로 길게 늘어뜨려 봤을 때 삼각 수렴하는 패턴을 이제 막 돌파를 시작하고 있어서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부터는 진짜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다가올 이 상승할 사이클과 맞물려서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투자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트코인, XRP, 솔라나, 도지, 에이다 등등 이런 메이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셔서 저는 무조건 DCA식으로 적립식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7년 넘게 이 코인 트레이딩을 해오다 보니까 현물, 선물, 밈코인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면은 그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본인의 확실한 마인드셋을 만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4년 주기로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XRP에 대한 어떤 호재들, 미국의 트럼프 관련된 경제 이슈들, 매크로 지수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서 이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고요. 매수 시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적금처럼 모아가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제 거 저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이 잠재력이 엄청나게 숨어 있는데요. XRP는 솔직히 다른 어떤 알트코인들보다도 기업들, 기관, 은행들에 대한 이 채택과 글로벌 결제 부분에서 이 연결 부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플사가 현재 약 30개가 넘는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20개가 넘는 특허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최근에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IBM과 같은 이런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리플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중요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 당연히 애플,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끼리는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대주주들의 이제 리스트를 보시면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나 이렇게 거대한 유대계 자본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이라는 회사를 만든 주인은 뭐 블랙록, JP 모건과 같은 이 유대계 자본들의 주인이 리플에도 초기 투자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블랙록의 뿌리도 사실 이 유대계 자본이기 때문에 블랙록과 리플은 진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좀 봐야겠죠. 그만큼 XRP를 쫓아올 수 있는 코인이 없고 이미 기업들, 기관의 채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망은요, 리플에서 벌써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XRP의 상승이 나올 만한 시기는 분명히 이 유대계 세력들이 정할 거고, 올해 하반기나 이제 내년 초반에 XRP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기다리고 있었던 뭐 유대계의 자금들, 거대한 기관, 기업들의 자금이 정말 엄청나게 투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빠르면 이번 금리 인하 시점 때부터 슬슬 출발을 해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가격대에서도 XRP를 담을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스위프트가 조만간 지금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ISO 20022에 관련된 표준은 현재 리플이 1등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스위프트의 등록 관리 그룹으로 리플의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XRP를 따라올 만한 코인은 없고요. 더욱더 이 생태계가 넓혀갈 수 있는 환경이 리플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리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커스터디 업체에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백악관에서 크립토에 관련된 정책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회사들이 은행 인가 신청을 하는 것을 받아줄 거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연준 또한 금융에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디뱅킹 문제를 해결하면서 암호화폐 자산을 받아들일 것이다. 진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좀 적혀져 있었거든요. 지금 리플사 또한 은행 신청까지 했고, 신청한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승인이 나온다면 지금 리플이 발행하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있죠, RLUSD, 요거에 대한 준비금 자체를 BNI 멜론뿐만 아니라 마치 미국의 CBDC처럼 연준에서 관리하게 될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리플이라는 회사의 신뢰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관들, 기업들의 채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럼으로써 RLUSD는 뭐 많은 기업들, 기관들,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XRP는 무조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이 리플이라는 생태계는 더 확장될 수밖에 없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장점이 많다면은 분명히 단점도 존재를 하겠죠.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아쉬운 부분도 있죠, 분명히.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역사가 긴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기업의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나, 지금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과거에 한국의 CEO로 있을 때 주식으로 또 먹튀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수익을 내야 하는 트레이더인데 지금 현재의 팩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리플이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솔직히 유대인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이 200개 이상의 은행과 협업을 한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계속해서 글로벌 결제 송금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 긍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ISO 20022 표준에 맞는 리플과는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나 특허 부분에서는 금융기관이 XRP를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일본의 SBI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상위권에 있는 금융기관들과의 긴밀한 관계, 진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시다 보면은 XRP는 사실상 출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XRP에 대한 본인의 투자 마인드 자체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리플의 최고 개발자라고 볼 수 있는 데이비드 슈워츠가 1990년도 때부터 새로운 분산형 컴퓨팅 시스템에 리플만의 특허를 만들었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 리플 원장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애초에서부터 세력들은 XRP라는 미래의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코인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인데, 아니 그럼 리플 말고 리플을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이 나오면 어떡하냐, 뭐 리플2가 나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걱정은 진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나온다고 해도 지금 리플이 은행 시장의 점유율을 거의 다 가져가고 있고, 만약에 다른 코인이 나온다고 해도 이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거대 자본이 달러 기반으로 한 이 달러 체제를 계속 연준을 통해서 지배를 해왔는데, 유대계 자본들이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 XRP와 같은 암호화폐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전자화폐로 넘어가는 이 변곡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이라는 거대 자본이 리플이라는 회사에 초기 투자를 했고, 이 리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XRP를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은, 유대인들이 다른 계획을 하지 않는 이상 XRP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계 자본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어느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법적으로도 통과가 되고 상품으로도 분류가 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리플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당연히 XRP도 엄청나게 올라갈 걸로 예측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투자에는 몰빵 투자는 안 돼요. 저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쉽게 보시면 업비트에서도 시가총액이 높고 좀 안전한 메이저 코인들이 있잖아요. 뭐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도지, 에이다, 이렇게 뭐 다양하게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딱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오고 있고, 암호화폐라는 이런 혁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2025년도를 놓치시면요, 내가 진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상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언제 찾아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가시려면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시면서 적립식으로 적금처럼 모아가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변동성이 너무 커서 초보자분들이 지금 초반에 들어오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주식처럼 장 마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 편의점처럼 진짜 풀타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확신이 없으시다면 진짜 변동성이 좀 흔들릴 때마다 일희일비하실 거예요. 옆집 철수 엄마가 이 코인 좋대, 야 우리 회사 김대리가 이 코인으로 대박 났다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작정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코인에 대한 가치와 펀더멘탈을 잘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진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잖아요.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정보나 시황, 종목들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